아유, 그냥 어지러워서 그런 거겠지.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요. 몸살 기운인가 싶었어요. 이 말들 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당신이 혹은 당신의 가족이 그리고 바로 옆 이웃이 그저 피곤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겨버린 증상들. 하지만 그중 몇몇은 사실은 뇌출혈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다세대 주택. 올해 74 강순의 어르신은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스스로 기상해 아랫집 손녀를 챙겨주시는 그야말로 정정한 분이셨습니다. 아침마다 붉은 와이셔츠 위에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창문을 여시며 환기를 시키는 모습이 동네 사람들의 일상이었죠. 그런데 딱 5일 전, 아침이 되어도 창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이상하다며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 너머에서 들린 건 다름 아닌 어색하고 끊어진 말소리였습니다. 어디 전화 안 돼. 문을 연 어르신의 표정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입꼬리는 자연스럽지 않은 방향으로 당겨져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컵은 떨려서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죠. 차가운 유리 깨지는 소리, 컵 가장자리에 묻은 미지근한 생수, 어르신의 맨발 위로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이웃의 등줄기엔 갑작스레 땀이 솟구쳤습니다. 혹시 뇌출혈 아니에요? 당신은 알고 계셨나요? 이처럼 작은 어색함, 약간의 말 더듬기, 가벼운 두통이나 멍한 기분이 바로 뇌출혈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강순의 어르신은 다행히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틀 전부터 말수가 줄어들었다거나 식사 중 입에 넣은 걸 한참 씹지 않고 있던 모습. 그게 바로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가 며칠 전부터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러신 줄. 바로 그겁니다. 나이 탓, 컨디션 탓, 감기 기운이라는 말에 가려진 실제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전조 증상. 뇌출혈은 단순한 두통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뇌 속 어딘가에서 실핏줄이 터지고 있다는 걸 우리 몸은 섬세하게 아주 작은 신호들로 경고하고 있죠. 당신이 그걸 못 알아차린다면, 사랑하는 가족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그냥 넘겨버린다면, 그 결과는 너무도 무섭고 너무도 가혹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 혹시 당신의 기억 어딘가에도 떠오르지 않나요? 며칠 전 엄마가 갑자기 텔레비전 소리를 너무 크게 키우더라고. 아버지가 휴대폰으로 통화할 때 이상하게 말을 자꾸 잊으시던데. 아내가 요즘 따라 자꾸 다리를 헛디뎌. 그걸 그냥 나이 탓이야 하고 지나쳤다면 지금부터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지역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의학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경고이자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절대 영화처럼 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게 다가오죠. 머리가 멍하다. 순간적으로 시야가 흔들린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말이 어눌해진다. 걸음걸이가 달라진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리고 그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단 1초도 망설이지 말고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아주 소중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길지, 아니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대처할지. 사실 뇌출혈 환자의 절반 이상은 전조 증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이어지는 거죠. 곧 이어질 본편에서는
의사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목격하는 가장 흔한 전조 증상들, 그리고 뇌출혈 전 바로 나타나는 특이 징후들, 또 실제 환자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주인공은 63세 이재문 씨. 강원도 홍천에서 작은 정육점을 운영하며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두텁습니다. 수십 년 동안 칼을 잡으며 고기를 손질한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특유의 단단한 기운. 그런데 그날따라 왼손이 자꾸 덜덜 떨렸다고 합니다. 고기 써는데 칼끝이 자꾸 흔들려서 말이야 뭔가 이상했어요. 아내는 평소 남편이 워낙 건강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가 보다고만 생각했죠.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씨는 평소와 달리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고 식사 중에 젓가락을 든 손이 탁 소리를 내며 식탁에 떨어졌습니다. 청각은 정적을 뚫고 깨진 유리처럼 날카로운 소리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머리가 아파 근데 좀 다르게 아파.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냥 두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스트레스성 두통, 긴장성 두통은 천천히 시작되고 꾸준하게 통증이 이어지죠. 하지만 뇌출혈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두통은 전혀 다릅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갑자기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통증, 눈이 번쩍 뜨이고 귀안이 먹먹해지는 듯한 이상한 느낌, 머리 안쪽에서 압력이 차오르는 듯한 묵직한 고통. 그 통증은 단순히 아프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시각적으로는 빛이 갑자기 깜빡이고 청각적으로는 주변 소리가 울리고 멀리서 들리는 느낌이 들며 촉각적으로는 머리 안이 무거워지고 손끝이 간질간질한 이상 감각이 동반됩니다. 이재문 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가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 의사는 단번에 말했습니다. 이건 고혈압성 뇌출혈 초기 증상입니다. 지금 머리 안쪽 소혈관이 터지고 있어요. 이 씨는 평소 고혈압 약을 한동안 끊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서요. 요즘엔 별 증상도 없고 약 먹는 게 귀찮더라고요. 그의 표정은 참 미안하다는 듯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불균형하게 처졌고 왼쪽 눈썹은 제어되지 않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뇌출혈의 무서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거 아니겠지라고 넘기는 단 하나의 증상, 그게 바로 시작이라는 것. 실제로 대한뇌혈관학회 조사에 따르면 뇌출혈 환자의 63%가 두통을 첫 증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냥 피곤해서, 요즘 잠을 못 자서, 감기 걸린 것 같아서. 하지만 뇌출혈은 그렇게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58세 김정희 씨.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라디오를 켰는데 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DJ 목소리가 울리더라고요. 라디오가 고장났나? 했죠. 그 순간 벽이 휘청였습니다. 눈앞에 시계가 두 개로 겹쳐 보였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화장대의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심장이 두근대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자 느껴지는 건 말할 수 없이 빠른 박동. 그러다 결국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미니 뇌출혈로 진단받았습니다. 작은 출혈이 있었고 다행히도 즉시 병원에 실려가 큰 위기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참습니다.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처럼
우리 사회는 참아야 강하다는 인식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뇌출혈 앞에서는 참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위험입니다. 오히려 이상하다는 직감을 믿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당신의 뇌는 말합니다. 나 지금 위험해. 하지만 그 목소리는 작고 미묘하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각을 예민하게 곤두세워야 합니다. 갑자기 머리가 쿵, 눈앞이 흐릿, 귀 안이 먹먹, 손끝이 간질, 말이 헛나오는 그 순간, 이 5가지 신호가 한꺼번에 혹은 순차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의사들은 말합니다. 머리의 통증이 달라지면 병원을 찾으세요. 그들은 수천 명의 사례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통은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뇌출혈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고요. 이재문 씨는 회복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병원 안 갔으면 그날 아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는 이제 매일 혈압약을 챙기고 아내에게 머리 아프다는 말을 가장 먼저 보고합니다. 거울 앞에서 한쪽 얼굴에 힘이 들어가는지도 자주 확인하죠. 그의 손은 여전히 고기를 자르지만 이제는 조금 더 느리게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그 속도에는 생명을 되찾은 사람의 여유와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지금 머리가 아프신가요? 혹은 최근 들어 이유 없이 두통이 잦아졌나요? 당신의 뇌는 지금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뇌출혈이 오기 전 말이 어눌해지는 이유와 일시적 언어 장애가 보내는 경고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말이 어눌해지는 순간 뇌출혈의 2번째 신호입니다. 있잖아, 그게 그 뭐냐, 저기, 몰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올해 72인 오정자 여사는 남편이 말을 더듬는 그 순간 왠지 모를 공포가 밀려들었다고 말합니다. 평소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딱 부러지게 단어를 선택하고 남들 앞에서도 조리 있게 이야기하던 남편이었기에 그날의 어눌함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고 했죠. 남편 윤기철 씨, 74세. 은퇴 전에는 고등학교 수학 교사였습니다. 수식처럼 정확하고 말을 망설이지 않던 그가 아침 식탁에서 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글쎄 얘 있잖아. 라며 말을 더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말이지 뭐더라 이상하네. 정자 여사는 그 순간에 윤 씨 얼굴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한쪽 눈썹이 살짝 올라가 있었고 입꼬리는 마치 실 한 가닥에 매달려 휘청이듯 비뚤어졌습니다. 눈동자는 평소보다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 끝은 머쓱하게 이마를 몇 번이고 문지르다 멈췄습니다. 손등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그 손은 이상하게 차가웠다고 했습니다. 말이 어눌해지는 것, 이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출혈, 특히 좌측 뇌 부위의 출혈이 시작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좌측 뇌는 언어, 사고, 논리적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이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단어를 읽거나 단어를 조합하지 못하거나 입안에서 말이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용어로는 실어증어 페이저이라 부르며 이는 종종 일과성 허혈 발작 TIA, 즉 일시적인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실어증을 경험한 환자의 약 40%는 72시간 이내에 뇌출혈 혹은 뇌경색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 상당수는 단순히 요즘 좀 깜빡깜빡하네라는 식으로 넘겨졌죠. 하지만 말이 어눌해졌다는 건 그저 피곤해서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뇌신경회로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윤기철 씨 역시 그날 정자 여사의 권유로 바로 병원을 찾지 않았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병원에서 MRI를 찍은 결과 그의 브로카 영역 언어 표현을 담당하는 부위 근처에서 혈관에 아주 가는 가지 하나가 미세하게 터져 있었던 것이 발견됐습니다. 아주 작고 가느다란 출혈이었지만 뇌라는 정밀한 기관에서는 그조차 치명적일 수 있었죠. 3시간만 늦었어도 말은커녕 몸 절반을 못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자 여사는 두 손을 가슴 위에 얹은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손끝은 그날 이후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의 이마를 짚어보며 미세한 열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애쓴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당신도 있지 않으신가요? 말을 하려는데 단어가 혀끝에서 맴돈다. 평소 쓰던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 문장을 연결하는 게 어색하게 느껴진다. 말소리가 본인 귀에도 어눌하게 들린다. 이런 현상이 몇 초간 반복되거나 특히 갑자기 발생했다면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뇌출혈이 시작될 때 말의 리듬은 미묘하게 어긋납니다. 리듬은 말뿐 아니라 걷는 걸음, 손짓, 눈빛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평소 말이 빠르던 사람이 갑자기 느려지거나 문장을 말할 때 에, 음과 같은 간투어를 반복하거나 단어를 중간에 끊고 다른 단어로 바꾸려 할 경우 그건 뇌가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청각적으로는 말소리에 힘이 빠지며 웅얼거리는 듯 들리고 시각적으로는 입술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며 표정 근육이 느슨해집니다. 촉각적으로는 혀 안쪽, 입천장, 얼굴 한쪽에 묘한 마비감이 퍼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신호는 사실 도와줘라는 뇌의 비명이자 경고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볼까요? 전남 순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66세 박명자 씨는 손님에게 커피 메뉴를 설명하던 중 아메리카노라는 단어가 도저히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머릿속엔 있었어요. 아, 이걸 말해야지. 근데 입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 순간 손님 얼굴이 두 개로 보였어요. 눈앞이 쏴-하니 어지럽고요. 그녀는 가게 뒤 휴게 공간에서 쓰러졌고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 일과성 허혈 발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같은 부위에서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경고에서 병원 치료를 받은 덕분에 큰 출혈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그때 그냥 말이 안 나왔네 하고 넘겼으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못했겠죠. 그녀는 회복 후 카페 메뉴판을 모두 그림으로 바꾸었고 하루 3번씩 거울 앞에서 발음을 또박또박 연습한다고 했습니다. 그 노력은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예술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말이 어눌해지는 모습을 경험하신 적 있나요? 왜 이렇게 말이 느려졌지? 평소보다 문장이 어색하네? 그런 느낌 무시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 바로 뇌출혈이 조용히 발을 들여놓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문이자 뇌의 창입니다. 그 창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걸으려고 했는데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 말을 할 때 김정래 씨는 여전히 한쪽 팔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66, 그는 제주도 구자읍에서 혼자 귤 농장을 운영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5,000평 남짓한 땅, 30년 된 트럭,
그리고 평생 농약보다 햇살을 더 믿고 살아온 사람.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귤 박스를 들다 벌어진 단 5초간의 이상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맑고 뜨거운 9월의 오후였습니다. 정래 씨는 평소처럼 창고 안에서 박스를 들고 이동하려 했죠. 그러나 박스를 들고 막 돌아서려는 순간 왼쪽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고 왼손은 들고 있던 귤 상자를 그대로 놓쳐버렸습니다. 바닥에 박스가 떨어지며 귤이 와르르 굴러갔습니다. 귤 껍질이 터지며 퍼지는 특유의 시큼하고 상큼한 향, 귀를 때리는 박스 소리, 왼쪽 손끝으로 느껴진 축축하고 미끄러운 귤 과즙. 그 순간 정래 씨는 무릎을 꿇은 채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라 내 다리가. 왼팔은 어깨에서부터 얼음처럼 무거워졌고 왼다리는 마치 자갈에 박힌 말뚝처럼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증상 의사들은 흔히 편측마비라고 부릅니다. 뇌출혈이 특정 부위에 발생하면 그 반대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우측 뇌에 출혈이 생기면 좌측 팔다리에 이상이 나타나는 시기죠. 그 이유는 뇌신경이 교차되어 있는 구조 때문입니다. 대뇌 피질에서 내려오는 운동신경은 연수를 지나며 교차하고 이로 인해 뇌의 좌측은 우측 신체를, 우측은 좌측 신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정래 씨의 경우 우측 두정엽 아래에 미세한 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위는 신체 감각과 운동 조절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의사는 CT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출혈량은 크지 않지만 뇌 안의 전선처럼 이어진 신경망에 충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팔다리에 신호 전달이 막힌 겁니다. 사실 정래 씨는 3일 전부터 이상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왼손이 저릿했고 귤 상자를 들면 왼쪽 팔이 쉽게 지치는 느낌이 들었으며 무릎이 들릴 듯 말 듯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고 했죠. 오랜 농사로 단련된 그는 몸이 불편한 날도 들러 나갔고 열이 있어도 바람 맞으면 낫는다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뇌는 절대 속일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 작은 경고 신호를 무시했을 때 그 대가는 너무도 빠르게, 너무도 무섭게 찾아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자료에 따르면 뇌출혈 전조 증상으로 한쪽 팔 또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현상을 경험한 환자 비율은 약 52%. 그중 절반은 24시간 이내에 뇌출혈로 진행되었으며 초기 대처 여부에 따라 회복률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질 때 함께 나타나는 감각적 변화들도 있습니다. 촉각적으로 마치 팔과 다리 위에 축축한 모래주머니를 얹은 듯한 무거움. 시각적으로 다리가 끌려가듯 움직이며 걷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청각적으로는 넘어질 땐 항상 퍽 소리가 따르며 충격과 동시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정래 씨는 귤 상자가 떨어지던 그 순간 귀가 울리고 주변 소리가 갑자기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귤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천천히 들렸어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마치 시간이 멈춘 느낌이었어요. 편측마비는 단순한 근육 문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헬스장에서 근육을 너무 써서 아프거나 무릎 관절이 약해져서 휘청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편측마비는 갑자기 오며 의지와 무관하게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입술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눈꺼풀이 한쪽만 반응하지 않거나 한쪽 손가락이 덜덜 떨리며 쥘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이미 뇌는 응급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정래 씨는 다행히도 병원에서 빠르게 조치를 받아 크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왼손의 미세한 동작은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왼쪽 손을 들어 올리고 거울 앞에서 얼굴의 균형을 살펴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엔 내 손이 도구였어요. 이젠 내 손이 내 상태를 말해주는 지표가 됐죠. 그의 말에는 웃음기보단 어딘가 숙연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한쪽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한쪽 팔이 자꾸 물건을 놓치거나 손끝에 묘한 감각이 무뎌졌거나 이런 증상을 경험하셨다면 그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팔다리는 뇌의 지령을 그대로 받아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흐려진다는 건 뇌 어딘가에서 연결이 끊기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이런 신호가 오면 단 1초도 망설이지 말고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뇌출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15분 늦어지면 후유증 가능성은 2배 이상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래 씨는 말합니다. 내가 쓰러지지 않고 살아있는 건 귤 상자 덕분이에요. 그날 내가 그 박스를 놓치지 않았다면 나도 그냥 참았을 겁니다. 귤 껍질 향과 함께 다가온 그날의 경고는 그의 생명을 지켜준 기적 같은 신호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컨텐츠와는 무관하게 인생의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한 번의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결과로 죽는다. 참 아픈 말이지만 꼭 새겨야 할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적 같은 시간을 선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하루를 고작 한 끼 대충 때우고 스트레스를 품은 채 보내고 건강은 내일로 미루며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뭐 이 나이에 새삼 건강 챙겨서 뭐하나? 그런데요, 바로 그 이 나이이기 때문에 지금 챙겨야 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10년 전 무심코 넘긴 짠 음식, 게을렀던 운동, 참았던 스트레스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오늘 딱 10분의 운동, 한 끼의 정성, 따뜻한 웃음 하나가 또 10년 뒤에 나를 살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당신,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의자에 누운 채 매일 약봉지 세는 삶? 아니면 손주 손잡고 공원 걷는 삶? 선택은 지금 이 순간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마지막 보험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챙겨주세요. 좋은 음식으로, 따뜻한 말로, 몸을 움직이는 작은 습관으로. 삶의 끝이 가까워졌을 때 우리가 후회하는 건 더 벌지 못한 돈이 아니라 더 건강히 살지 못한 날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너진 건강을 되돌리는 싸움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인생의 지혜를 선택해 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10년 뒤 가장 감사한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